경륜왕 예상팀장 권승철입니다. 4월 14일 금요일 광명 특성급 경주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성급 경주 이번 회차 상당히 좀 까다로운 편성이 짜여졌습니다. 물론 12경주 정하늘이라는 강자가 출전하고 있고 14경주 황인혁과 신우섭이 서로를 인정하게 된다면 쌍은 몰라도 복승은 안정감 있게 마무리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16경주 직전 회차 정종진 아쉬움을 남기는 모습도 보여줬어요. 하지만 전반적인 몸 상태 무시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안정감 있게 마무리될 가능성이 높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13경주하고 15경주는 상당히 좀 어렵게 흘러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는 점에서 신중하게 접근해 봐달라는 말씀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파업 선수들이 도끼 품고 경주 팔전 나간다면 비파업 선수들 고전할 수 있는 편성이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지정훈련 때 컨디션 좋았었던 선수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성급에서 컨디션 좋았었던 선수들 꼽자면 김범수, 황인혁, 이성용, 김민균, 문희덕, 김원진 선수의 몸 상태가 상당히 좋았습니다. 김범수, 황인혁, 이성용, 김민균, 문희덕, 김원진 선수의 몸 상태가 매우 좋았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인터벌 훈련 내용 살펴본다면 김범수, 황인혁, 방극산 선수가 함께 호흡을 맞춰 나갔습니다. 세종팀이 연합펼쳐 나갔었는데 김범수가 빠르게 경주의 주도권 잡아 나갔습니다만 김범수를 활용해 나갔었던 황인혁이 오랜만에 취입승부로 가장 먼저 결승선 통과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두 번째로 조주현, 이성민, 전영규, 신동현 선수가 호흡을 맞춰 나갔습니다. 조주현이 반바퀴 지점까지 빠르게 경주를 주도해 나갔었는데 시속을 잡았습니다. 근데 후미권 선수들은 마크에 만족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말았습니다. 세 번째로 정하늘, 신은섭, 박승민, 곽현명 선수가 함께 호흡을 맞춰 나갔습니다. 동서울팀이 주중에 뭉치면서 연합훈련 나서는 모습을 보여줬었는데요. 정하늘이 컨디션 점검차 가볍게 대회를 이끌어 나갔었고 신은섭은 마크에 일관하면서 훈련을 마무리 짓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네 번째로 이재림, 이성영, 이으뜸, 정춘교, 김민철, 황무현, 최석윤 선수가 함께 호흡을 맞춰 나갔습니다. 파업 선수들이 연합 펼쳐 나가는 모습을 보여줬었는데 이재림의 선행을 이성영이 반바퀴 젖히기로 크게 넘어서면서 후미를 막혀 나갔었던 이으뜸, 정춘교까지 불러들이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다섯 번째로 한타키, 김민균, 문희덕, 왕지연, 정종교, 정종진, 정종교, 윤현구, 원신재 선수가 함께 호흡을 맞춰 나갔습니다. 한타키의 선행을 반바퀴 젖히기 나섰었던 김민균이 2착 진입을 했었고 김민균을 활에 나갔었던 문희덕이 취입으로 가장 먼저 결승선 통과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대략 한 5m가량 차신을 들고 출발했었던 정종진 빠르게 대열을 붙인 후 젖히기로 대열을 넘어서는 듯 했습니다만 이내 페달에 힘을 빼고 대열을 이탈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여섯 번째로 김원진, 김민준, 안창진 선수가 함께 호흡을 맞춰 나갔습니다. 수성팀 선수들이 연합 펼쳐 나갔었는데요. 김원진이 양원 시속으로 대열을 이끌어 나갔고 자리 변동 없이 훈련이 마무리가 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컨디션 좋았었던 선수들 꼽자면 김범수, 황인혁, 이성용, 김민균, 문희덕, 김원진 선수의 몸 상태가 상당히 좋았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특성급 한경주씩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광명 특성급 12경주입니다. 직전 회차 결승전에서 정하늘이 젖히기 나서려다가 넘어서지 못했습니다. 결국 바닥으로 밀려나면서 아쉬움을 남겼었던 정하늘, 컨디션이 살아나는 듯 하더니만 뭔가 좀 아쉬움을 남기고 있는 정하늘, 돌파구가 필요한 상황에서 돌파를 하지 못하고 있는 아쉬움을 남기고 있는 정하늘. 하지만 객관적 기량에서 월등하게 앞서 나가고 있기 때문에 유리한 경주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정하늘 입장에서는 곽현명과 호흡을 맞춰 나갈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정준교 배제할 수 없죠. 여기에 문희덕도 김포팀에서 훈련하고 있는 선수들이기 때문에 정하늘이 곽현명과 호흡을 맞춰 나가기보다는 아무래도 정준교를 의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아요. 직전 회차 결승전, 직전 회차 2류 경주 때 정준교가 좀 아쉬움을 남기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당시 최래선하고 박일호의 동반 입상 주력을 차선으로 공략해 봐야 된다 말씀드려서 12배 좋은 배도 안겨드렸었는데 정정교도 다소 좀 아쉬움을 남기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긴 합니다만 아무래도 정하늘하고 정정교가 또 21기 동기생이라는 점에서 적극적인 전략적 연합 펼쳐나갈 가능성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정정교가 때리고 정하늘이 몰고 와서 취패 나가는 작전도 가능할 것 같고 정하늘이 정정교를 뒤다 붙이는 작전 펼쳐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높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21기 전략적인 협공 가능성 쪽에 우선에 봐달라는 말씀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3번과 6번의 동반 입장 쪽에 3번하고 6번 동반 입장 쪽 경제 중심 가져가보자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문제는 곽현명도 컨디션이 나쁜 것 같지는 않습니다. 연타 출전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은데, 솔직히 작년 직전에 작년 12월 달 낙차 사고 당한 이후 오랜만에 출전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좀 힘든 경주가 되지 않을까 생각해 봤었었는데, 1호 경주 때도 승부거리 조절해 나가면서 완승을 거두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한 바퀴 때렸는데 시속감이 괜찮았습니다. 곽현명이 때려주고 2번이 몰고 와서 출패 나가는 동서울팀 완승도 충분히 가능한 편성이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최근 들어서 계속해서 팀 간 대결로 짜지다 보니까 강자들 제외하고는 아무래도 좀 이등급 선수들은 팀 간 대결로 경주를 풀어나가는 경주도 상당히 많아졌어요. 그 점 때문에 곽현명이 때려주고 정하늘이 몰고 와서 출패해 나가는 작전도 충분히 가능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번 편성에서만큼은 3번과 6번의 동반 입상 쪽 동기생의 협공 가능성 쪽에 우선하시되 3번하고 7번은 차선으로 가져가 볼 수 있는 편성이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아무래도 3번과 7번보다는 정종교 직전에 좀 아쉬움을 남기긴 했습니다만 저쪽이 타임까지 잡아 나갈 수 있는 선수라는 점, 더군다나 90년 동갑내기 친구예요. 동기생이기 때문에 협공 가능성은 높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36이 먼저인 것 같아요. 37 차선으로 가져가고 싶은 편성의 경주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광명 특성급 13경주입니다. 이번 편성 깝깝합니다. 정청교가 낙차 출전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은데, 박일호, 황무현과 호흡을 맞춰 나갈 가능성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반면 김포팀 선수들은 원신재하고 김민균 연합 펼쳐 나가고 황준하고 신동현이 자리 잡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4번 김민균 앞선에서는 원신재, 황준하, 신동현 수들을 자리 잡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 정춘교, 박일호, 황무현이 타종준으로 자리를 잡으면서 몸싸움을 펼쳐 나갈 가능성이 높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박일호도 연타 출전인데 직전 회차 1호 경주 때는 철회선하고 박일호의 동반 입상 권해드려서 차선으로 권해드려서 12배 해설 방송에서 좋은 배당 안겨드렸었는데, 박일호가 뭔가 좀 승부욕을 발휘 나갈 가능성은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근데 황준하가 이런 편성에서는 힘을 쓰려고 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아요. 최근 들어서 고전하면서 아쉬움을 남기긴 했습니다만, 전반적으로 황준하가 때리면 타이밍 잡고 때렸을 때는 11초탄 초중반 시속이 나옵니다. 2번이 때려주고 7번, 4번 여기에 6번 순으로 경주가 진행이 된다면, 황준하의 선행감만 좋다면 원신재도 굳이 김민균을 챙겨주려고 할 이유는 챙겨주면 좋겠습니다만 후미권에서 또 쫓아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최대한 승부 타이밍을 조절해 나가려고 할 가능성이 높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점 때문에 황준하가 힘으로 버텨내는 작전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만, 아무래도 반바퀴 지점에서는 종속이 떨어지면 넘어설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7번과 4번의 동반 입장 쪽에 7번과 4번의 전략적인 협공 가능성 쪽에 이번 편성 우선에 봐달라는 말씀을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7번, 4번 쪽에 우선하시되, 황준하의 선행감이 좋다면 7번이 몰고 가서 출패 나가는 작전은 충분히 가능한 상황이기 때문에 7번과 2번 동반 입상 기대해 볼 수 있는 상황이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7번과 4번의 동반 입상 쪽 7번과 4번의 동반 입장 우선하시되, 아무래도 김민균도 원신재가 반바퀴 지점에서 힘을 쓰면 직선에서 차가 나올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 점 때문에 복승까지 남게 생각하되 황준하가 선행력을 발휘해 나갔을 때 버텨내면 7번, 2번 기대해 볼 수 있는, 공략해 볼 수 있는 편성 견주라는 점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오히려 이번 편성 자체가 황준하 외에는 딱히 주도력이 뛰어난 선수들이 없어요. 그 점 때문에 몸싸움 펼쳐 나갈 수 있는 선수들이 황준하를 타겟으로 하게 된다면 황준하가 오히려 버텨내는 작전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정춘교가 황준하를 활용 나가면서 넘어서지 못하거나 황준하의 뒷자리를 박일호가 막해 나가게 된다면 이번 편성 2번하고 5번 동반 입상이라든지 2번하고 3번 정도는 2번하고 5번 동반 입상이라든지 2번하고 3번 정도는 충분히 황준하 버티기도 가능한 상황이기 때문에 복승의 중심으로 노려봐도 배당이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아요. 2번하고 5번, 2번하고 3번입니다. 2번하고 5번, 2번하고 3번 정도는 황준하, 때릴 만한 선수는 황준하밖에 없고 하나같이 다 마크 주평인 선수들이에요. 서로 싸우게 된다면 황준하가 오히려 끝까지 버텨낼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치고받고 싸울 가능성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2번, 5번, 2번, 3번은 복승의 중심으로 노려봐도 배당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 말씀드리면서, 기본적인 전략은 김포 안승 쪽에 우선하시되
복승을 중심으로 하되 황준호가 때려주면 7번이 몰아가서 살짝 잡아나가는 작전 정도는 기대해 볼 수 있기 때문에 7번, 2번까지는 함께 공략해보고 싶은 편성의 견주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광명 특성급 14경주입니다. 이번 편성 황인혁하고 신은섭의 맞대결 양상 경주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상대 전적은 황인혁이 앞서 나가고 있어요. 하지만 최근 경주감은 신은섭이 월등하게 앞서 나가고 있죠. 이번 편성 자체가 세종팀, 동서울팀, 신사팀으로 경주가 편성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신사팀 3명이 잡고 1번, 2번, 6번, 7번 순으로 자리 잡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이래저래 김범수가 힘을 쓰게 된다면 2번이 몰고 와서 짧게 가져가는 작전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만 반바퀴 지점에서 넘어설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아요. 2번이 힘을 쓰게 된다면 신은섭이 편안하게 막혀 나갔을 때 수비 나오느냐 나오지 못하느냐가 관심사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아무래도 상대 전적은 황인혁이 앞서 나가고 있습니다만 과거 기록이죠. 최근은 신은섭이 월등하게 앞서 나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 점 때문에 이번 편성에서는 6번과 2번의 동반 입장 쪽에 6번하고 2번 동반 입장 쪽 경제 중심으로 우선 하신 전략 필요하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뭐 복승은 한 방이 될 것 같습니다. 7번하고 6번하고 2번인 것 같아요. 6번하고 2번 쪽에 6번하고 2번 동반 입장 쪽을 6번하고 2번 동반 입장 쪽 경제 중심으로 우선으로 가져가 보자는 점 기대해 보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6번, 2번 쪽에 우선 하시되 이래저래 싸움다면 2번, 1번 가능하죠. 6번과 7번 팀 대결로 마무리될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최근 들어서 팀 대결이 상당히 특성급에서도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점 때문에 김범수가 신사팀 상대로 저치기 짧게 가져가게 된다면 황인혁이 직선에서 짧게 투입 나서면서 신은섭 견제 충분히 가능할 것 같아요. 오히려 황인혁이 간보게 된다면 신은섭이 직선에서 투입 나서면서 박승민을 불러들일 가능성도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박승민도 몸 상태는 상당히 좋아요. 한체대 선후배 사이라는 점에서 이번 편성 2번, 1번 가능하고 6번, 7번 나올 수 있는 상황이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아무래도 경제 중심은 6번과 2번의 동반 입상 쪽이 매우 기대가 된다는 점 버티느냐 취입이냐 관심사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복승 배당은 없을 수도 있어요. 그 점 때문에 끝까지 배당판 주시하시되 전 6번 취입발 쪽에 좀 더 우선에 봐달라는 말씀을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광명 특성급 15경주입니다. 이번 편성 상당히 좀 까다로운 편성이 짜여진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윤영구하고 이뜸, 이성민은 비파업 라인이죠. 이 윤영구하고 이성민 한타키입니다. 비파업 라인이면은 이현구하고 이성민 한타키가 비파업 라인이고 정재환하고 강준영, 홍희철, 이뜸은 파업 라인인데 문제는 정재환입니다. 정재환 최근 들어서 비파업 선수들의 도움을 많이 받았어요. 비파업 선수들의 호미를 막해 나가면서 재미를 많이 보면서 점수가 많이 높아진 상황이라는 점에서 과연 홍희철하고 이뜸이 여기에 강준영이 과연 정재환을 인정하고 경준영 펼쳐 나갈 수 있느냐가 관심사라는 말씀드리고 싶은데 아무래도 부천에서 강준영하고 정재환이 함께 훈련하고 있고 득점에서 앞서 나가고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직선 추입발 살려 나갈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래저래 금일만큼은 정재환이 파업 선수들과 호흡을 맞춰 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최근 들어서 비파업 쪽 후미 공략해 나가면서 재미를 많이 봤습니다만 금일은 파업 쪽 선수들과 호흡을 맞춰 나갈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아요. 7번이 힘을 쓰고 정재환, 홍희철, 강준영 순으로 자리 잡거나 7번이 힘을 쓰고 2번, 5번, 3번 수로 흘러가게 된다면 아무래도 2번이 넘어서면서 5번이 2번 상대로 추입 나설 수 있느냐가 관심사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아무래도 정재환도 직선에서 추입발 살려나갈 수 있기 때문에 이번 편성 5번과 2번의 전략적인 협공으로 마무리될 가능성은 높을 것 같습니다. 단 복승까지는 함께 생각하는 전략이 안정감이 있을 것 같아요. 5번과 2번 쪽에 5번과 2번 쪽에 우선하시되 이으뜸이 때리고 홍희철이 반바퀴 넘어서게 된다면 5번이 직선에서 세게 넘어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강준영까지는 불러드릴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한체대 선후배에다가 부천에서 함께 훈련을 하고 있는 선수들이라는 점 85년생이긴 합니다만 정재환이 학교를 일찍 들어가면서 강준영의 1년 선배가 되는 상황인 것 같아요. 한타키 정재환이 이번 편성 강준영을 챙겨주게 된다면 5번과 3번의 동반 입상도 충분히 나올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5번과 2번의 동반 입상 먼저입니다. 5번하고 3번을 차선으로 5번하고 3번 차선으로 가져가 볼 수 있는 공략해 볼 수 있는 편성 이란 점에서 5위하고 5, 3 경주권 이번 편성
기대해 볼 수 있는 상황 견주라는 점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반대로 정재환이 비팝 쪽 선수들과 호흡을 많이 맞춰 나갔어요. 얼마 전에도 윤영구가 한타키를 활용해 나가면서 재미를 봤었기 때문에 이번 편성 6번, 1번, 5번, 4번 순으로 자리 잡게 된다면 아무래도 이으뜸, 홍희철, 강준영 승으로 자리 잡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정재환이 비팝 쪽에서 협공을 펼쳐 나가게 된다면 파업 선수들이 뭉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그 점 때문에 오히려 정재환이 견제를 당하게 된다면 이으뜸의 선행을 홍희철이 몰고 와서 추입해 나가는 2번과 7번의 동반 입상 가능하죠. 강준영의 뒷자리를 2번이 밀착 막혀 나가다면 2번과 3번의 동반 입상도 충분히 가능한 상황 경주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정재환이 계속해서 재미 봤었던 것처럼 비팝 선수들과 연합 펼쳐 나가게 된다면 27과 23 나올 수 있는 상황이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득점에서 앞서 나가고 있기 때문에 이번 편성은 비파업 버려야죠. 본인 파업 선수들과 호흡 맞춰 나가게 된다면 홍희철, 강준영과 호흡을 맞춰 나갈 수 있는 상황이라는 점에서 5번과 2번이라든지 5번과 3번의 동반 입상 정도는 충분히 가능한 기대해 볼 수 있는 편성이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아무래도 5번과 2번의 전략적인 협공이 이번 편성 먼저고 우선이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5번과 2번 쪽에 우선하시되 아무래도 못 딸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홍희철도 1호 경주 때 직선에서 취임 나서면서 우승까지 찾아 나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얼마 전에 홍희철하고 이영구의 동반 입상 해설 방송 보내드려서 좋은 배당까지 안겨드렸었는데, 컨디션 몸 상태 괜찮은 상황인 만큼 5번과 2번 동반 입상, 5번과 3번을 차선으로 가져가보자 말씀드리고 싶은데, 정재환 때문에 색깔이 좀 어중간한 정재환 때문에 이번 편성 정재환 중심과 홍희철 중심으로 양분해서 노려볼 수 있는 편성의 경주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광명 특성급 16경주입니다. 정종진이 직전의 차 상당히 좀 고전한 모습을 보여줬어요. 성낙송에게 견제를 당하다 보니까 고전을 면치 못했었던 경주도 있었습니다. 금요경주 때 성낙송하고 박진영의 동반 입상 권해드려서 정종진이 빠지면 성낙송하고 박진영의 동반 입상 노려봐야 된다 말씀드려서 155배 대박까지 해설 방송에서 적중시켜 드렸습니다. 금요경주 때는 토요경주 때는 순리대로 갔었고, 일요경주 때는 어설프게 자리가 진행되다 보니까 힘을 썼어요. 종속이 많이 꺼졌습니다. 정재환에게 잡히면서 2차권에 머무는 아쉬움을 남겼었던 정종진, 직전의 차 고전했다고 이번 회차 아무래도 좀 김민준이 좀 더 재미 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은 좀 안 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김민준도 저력 있는 선수라는 점 분명 인정은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아요. 하지만 정종진이 월등하게 앞서 나가고 있는 상황이라는 점에서 이번 편성 정종진 직전 회차 고전했다고 2차권을 밀어낼 수 있는 분위기는 아닌 것 같습니다. 정종진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김민준과 호흡을 맞춰 나갈지 왕지연과 호흡을 맞춰 나가면서 자신감을 찾을 수 있느냐가 관심사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아무래도 김민준이 결승도 꼬박꼬박 가죠. 또 그랑프리 때 자력으로 결승까지 갔었던 김민준이라는 점에서 정종진도 왕지연을 활용해 나가되 김민준을 뒤다 붙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아요. 시속감만 좋다면 짧게 가져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만 김민준이 들이댈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아요. 아무래도 1번과 6번의 동반 입상이 단연돋보인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1번과 6번 쪽에 1번과 6번 쪽에 이번 편성 우선에 봐달라는 말씀 전해드릴 수가 있겠고, 정종진이 김민준을 견제 나가고 직전 회차 고전했기 때문에 자신감 찾아 나가게 된다면, 팀 대결로 경주가 흘러가게 된다면 차선이라고 한다면 1번과 7번 정도는 차선이라고 한다면 1번과 7번 정도는 공략해 볼 수 있는, 기대해 볼 수 있는 상황이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아무래도 1번도 김민준을 배제하고 경주 펼쳐 나갈 수 있는 입장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다가 오히려 수성팀에게 당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1번과 6번 동반 입상 쪽 단연 돋보인다 말씀드릴 수 있겠고, 직전 회차 정종진이 많이 흔들렸습니다. 이번 회차도 무리하게 왕전을 챙겨주려고 타정부터 때려버린다면 이번 편성 김민준이 젖히면서 안창진을 챙겨주는 작전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수성팀 협공의 동반 입상은 차선으로 한번 공략해 볼 수 있는, 정종진이 만약에 고전하게 된다면 6번과 3번 정도는 노려볼 수 있죠. 6번과 5번 정도는 정종진이 빠지면 노려볼 수 있는 차권이긴 합니다만, 직전에 차 고전했다고 정종진이 이번 편성에서 무너지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 점 때문에 이번 편성은 이변 가능성보다는 1번과 6번의 동반 입상에 주력을 할지 1번과 7번의 김포팀 협공에 한 동반 입상으로 마무리가 될지를 놓고 고민해봐야 하는 상황이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실력과 저력 인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1번과 6번의 동반입장 쪽이 아무래도 경제 중심 우선이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준비한 특성급 경주는 여기까지입니다. 본장과 지점에서 경륜 책 구입하시고 설명 참조하신다면 적중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이번 회차도 경륜 잘 준비했습니다. 많은 사랑과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저희 설명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승을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